그러니까 말이다. 사람의 나이라는 건 신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정신적인 게 더 크다고. 사람 마음속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살고 있어. 너 왜 가끔 5살 애처럼 징징거릴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70살 노인처럼 행동할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가 똑같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내 신체적 나이는 60대지만 정신적 나이는 아직 젊다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네, 그럴게요.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20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20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의 삶이 너무나 부러운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추위에 고통받는 쿠키입니다. 네. 박 사장님은 고양이의 삶이 왜 부러우세요? 팔자가 좋아 보이시나요? 고양이는 되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냥 놀이를 하고 싶다. 이러면 또 집사인 저에게 와서 야옹야옹 거리고, 근데 자기가 싫으면 아무리 제가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요. 너무 특이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물들이 주인을 되게 좋아하고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들은 자기만의 패턴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확고한 것 같아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군요. 맞아요. 그게 부러우신 거군요. 네. 자기 멋대로. 먹이를 구하려고 일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팔자가 좋은 거네요.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다. 아직 우리 그리운 차차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이제 수일대로 복귀하실 듯 한데요. 차차님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려 주십사. 네, 오늘 저희 셋이서 차차님처럼 발랄하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김혜정 작가의 장편소설 오늘의 민수인데요. 가끔 책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줄거리를 맡은 저희 우사사 멤버가 청소년 도서 추천 도서들 중에서 읽어보고 좋았던 책이나 현장 교사 선생님들께 이제 읽어보니 좋았다 하는 책들 추천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 좋아요 하는 책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댓글, 팟캐스트 댓글에 적어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읽고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했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 볼 책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민수 줄거리는 박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줄거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 김혜정 작가님의 오늘의 민수라는 책인데요. 특이하게 웹툰을 중심 소재로 하고 있어요. 웹툰으로 인해서 이름은 같지만 나이가 다른 민수와 민수가 만나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예요. 김민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그래서 주로 김 감독이라고 불리는데 인터뷰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싫어하는 까칠하고 까다로운 60대 독신 할아버지예요. 사람의 나이는 정신적인 게 더 크다면서 새벽까지 게임을 즐기고 누나한테 매일 잔소리를 듣고 사는 철없는 할아버지죠. 주민수는 15살 중학생인데요. 민수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서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예요. 민수가 김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불법 다운받아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름방학 동안 김 감독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김 감독은 민수의 도움으로 짝사랑하는 카페 사장님 여진과 좀 더 가까워지고 김 감독과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 친해져요.
그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민수는 김 감독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맹맹과 마요라는 웹툰을 올려요. 그렇지만 민수만 바라보고 산다는 엄마가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웹툰을 그리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해요. 개학 후에 민수가 좋아하는 데보라라는 유명한 웹툰 작가의 행사에 초대되어 가기로 한 바로 그날에 엄마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과학 캠프에 가게 되었어요.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민수는 김 감독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마침 여진과의 데이트 약속이 깨져버려서 시간이 남았던 김 감독이 캠프에 와서 민수를 빼내줘요. 그 일로 인해서 엄마는 민수가 웹툰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하게 반대해요. 엄마의 인생 대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 민수는 웹툰을 계속 그려나가요. 민수의 웹툰이 인기를 얻게 되자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김 감독의 차 기작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기자가 그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보도로 나가게 됐고요. 차 기작에 대한 언급은 김 감독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인데 그게 인터넷에 다 보도가 되고 그래서 민수가 사과를 했지만 김 감독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어요. 3년 후 김 감독의 영화가 끝난 후 내 친구 민수에게 라는 엔딩 크레딧을 보고 민수는 민수를 찾아갔고 서로 환하게 웃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저희 첫 회 때 방송했던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박 사장님께서 줄거리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줄거리 이렇게 쭉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책이 그냥 굉장히 쉽게 편하게 그냥 술술술 읽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냥 부드럽다. 그리고 어떤 약간 극단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별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잔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책 느낌이?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너무 좀 지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이후에 엄마와의 갈등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 감독과의 또 갈등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재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잔잔한 느낌이 너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좀 눈여겨봤던 거는, 웹툰이 되게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웹툰이 이제 소설 속에 그런 중심 소재, 중심 내용으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저도 웹툰 되게 좋아하거든요.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그 박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읽을 때는 다소 지루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여태까지 많았기 때문에 뭐 세대를 아우른 우정의 이야기 이런 게 꽤 많이 있었잖아요. 영화로도 많고. 처음에는 좀 지루했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서 왜 우리는 세대 간의 우정에 관심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 우정을 얘기를 할 때 그 성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또는 이제 어린아이가 좀 더 철이 든 그런 상황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한 걸 다른 쪽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할 때 그 요철이 어떻게 생성 가능할까? 뭐 이런 데 관심 두면서 읽었더니 또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읽었던 순례주택도 왜 순례 씨랑 그쵸 그 여자 주인공이랑 어떻게 보면 그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또 비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순례주택에서의 순례 씨는 굉장히 어른답고 되게 지혜롭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민수는 철이 없는 할아버지로 나오죠, 그죠? 요즘에 그리고 계속 청소년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성장 소설은 성장되지 않은 사람과 성장이 된 사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도 이제 중년이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계속 뭔가 어떤
성장해 나간다 또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 학생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그게 부족할 때 비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이거 이제 지금 첫 번째 나온 화두가 이 아이와 할아버지 이제 약간 세대 간의 소통 문제, 그러니까 우정을 쌓는 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박 사장님이 종종 그 어른과 아이의 경계를 전형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참 맞는 말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약간 경계 짓듯이 어른과 아이를 경계 짓듯이 생각해 보는 경향이 저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실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그 경계가 참 필요 없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책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방금 쿠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 나이에 기대되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은 이제 기대되는 어떤 추상적인 모습은 굉장히 경계가 명확한데 실제 삶에서의 인간들의 모습, 실제 삶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 개인 내면에는 인트로에서도 읽었듯이 어떤 그런 하나의 단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내 안에 어린아이부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어른들의 의젓한 모습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경향이 아이나 어른이나 되게 많이 있고 그게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의 민수인데 초점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오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지만 이 민수 주인공 두 사람의 민수의 이름이 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민수의 어떤 나이든 모습이 할아버지 민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 이 책에서는 별도의 학생과 할아버지 두 사람의 인물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딱 느낌상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이 할아버지 민수와 학생 민수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혼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 민수의 주민수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봤을 때는 김 감독의 모습일 수는 있겠다. 한 부분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캐릭터가 너무 달랐네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른스러운 아이지만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춰야만 해서 그런 모습을 장착한 학생 민수도 내면에는 굉장히 멋대로 하고 싶고 고집도 부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특성이 하나의 사람 속에 녹아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캐릭터화 시킨다면 이 민수 할아버지와 민수 학생일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고 계속 상상을 해본다면, 상상을 해본다면, 완전히 이중인격. 뭐라 그랬죠? 너무 달라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민수가 한 명은 철이 들었고, 한 명은 철이 들지 않은 캐릭터로 이제, 그려졌잖아요. 철든다는 건 뭘까요? 이 두 캐릭터의 특징을 철들었다, 철들지 않았다로 구분한다면 어떤 모습에서 그게 보일까요? 저는 가장 큰 그거를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 감독이 철들지 않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김 감독은 자주 욱한다. 주변 다른 친구들만 보더라도 나이 들면서 좀 둥글둥글해지던데 김 감독은 여전히 싫고 좋고가 명확하다. 그럴 수도 있지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김 감독에게 청춘이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칭찬보다 욕에 가까울 때가 많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김 감독은 자기 칭찬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딴 사람 말 듣는 거보단 자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네, 잔소리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김 감독에 대한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이 든 모습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반대로 보여주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고 남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 지나갈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화내지 않고 1년 후에도 이게 나한테 화가 날 문제일까? 이걸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래서 뭔가 철이 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약간 유예시킬 수 있는 인내심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또 그렇게 보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고 그렇게 김 감독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철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해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주입하고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기준도 그런 사회의 영향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철들다의 개념이 자꾸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더니 철들다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둘을 두고 한 명은 철이 있다, 한 명은 철이 없다로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김 감독이 보여주는 행동은 사리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철든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철이 든 사람,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을 이제 한쪽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딱 나누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철이 들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는 이 김 감독의 모습이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일 때가 많고, 그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민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을 위해 오늘을 담보 잡혀 사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반발 이런 거에 이런 어휘죠. 그러니까 오늘의 민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물론 나중에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오늘이기도 하지만 그 오늘이 빛나야 되는 거잖아요. 반짝반짝. 책에 이제 맨 뒷면 보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화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한다고 다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김 감독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고 김 감독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감독님은 성공했으니까 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독님이 성공 못하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 감독이 그럼 너는 내 나이가 돼서 뭐라고 말할 건데 만화 그려봐야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다고 할래? 그래서 참 잘했다고 말할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의 민수에서 오늘도 읽으면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카르페디엠이 생각이 났는데 카르페디엠의 전체 문구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라틴에서 온 거잖아요. 라틴 구절에서 온 건데 이제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이면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 우리의 오늘을 너무 희생하지 말자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재를 잡아라. 그러니까 미래는 최소한만 믿어라.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은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믿지 말아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에 충실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이 계세요. 왜냐면, 여기서 말한 민수처럼, 당신은 잘 됐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나중엔 정말 깡통 차고 살으란 말이냐. 그럼 이제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중은 그러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이 힘든 세상을 이렇게. 근데 그 오늘에 충실한다는 게 지금 당장 감각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무엇인가만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을 그리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림을 지금 그려보게 하는 거죠. 그려보고 스토리를 짜게 하고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고 그거의 가능성을 이것저것 탐색하게 해보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이 저는 그냥 오늘에 충실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오늘에 충실한다라는 것이 완전히 미래랑 대비가 돼가지고 정말 딱 감각적으로 지금 당장 좋은 뒹굴뒹굴 누워서 쉬거나 이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닌데, 그걸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민수에서의 오늘도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는 과학 캠프에 보내고 싶고 그 사촌처럼 이제 좋은 대학에, 과학 쪽으로 해서 좋은 대학에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지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민수의 관심사를 정말 진지하게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하면 그쪽으로 또 이 아이는 김 감독처럼 정말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부정확한 미래라면 지금 오늘 민수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이제 같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당장 어떤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오늘만 살아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경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오늘에 초점을 맞출 때. 맞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었어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은 오늘 나의 관심사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붓고자 하는 그곳에 쏟아부어라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하는 와중에 어떤 기본기라는 걸 계속 이제 다양한 경험으로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그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전에 유진과 유진 읽으면서 읽었으니까 그거랑 대비해서 했던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청소년 소설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 소설인데 이 안에 등장인물이 당연히 청소년 이외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청소년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자아랑 타자 사이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의 타자로서는 사실은 아동도 있을 수 있죠. 아동, 청소년, 이렇게 연령대로 끊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타자로서 주로 성인이 등장을 하는 게 굉장히, 또 한쪽으로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네, 이 청소년이 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춘기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세계에 진입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소통 국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 우리의 이 우사사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어른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그 자아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이 타자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의 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나오는 민수가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면 민수는 성인 같지만 성인 같지 않은 뭔가 김감독님, 김민수 씨. 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우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흥미롭고, 그래서 성장 소설에 이렇게 세대 간의 우정을 그릴 때 이런 캐릭터가 생성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견고하면 진입하는 사람으로서는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 편입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또는 기존 사회를 전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다르게 변화시켜야 되는 주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청소년 소설에서는 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인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과 함께 그거를 약간 깨고자 하는 그런 반발 심리가 두 가지가 항상 잘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대의 그 흐름 이해할 때 예전에 제가 농활 가서 지프로 새끼 꼬는 걸 해봤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지프로 새끼를 꼬아서 줄을 길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프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짚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줄의 모양이나 굵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세대 교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네.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이해가 잘 되네요. 근데 내가 쿠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많은 걸 경험해 봐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활도 가고 지프로 새끼도 꼬면서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총체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기도 하고 기존의 다른 생각을 그렇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많은 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경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 끝에 덧붙여서 예전에 저 무슨 웹툰이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찾지 못하고 왔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은데 어떤 할머니가 누워있는 웹툰 장면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계시고 거기 대사가 딱 그거였거든요.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고 제목이 그래서 좀 더 지랄을 해볼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비슷한 말 하거든요. 그 김 감독님이 우리가 노인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거는 좀 더 많은 모험을 해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뭔가를 이렇게 내지르고 해보고 하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죽을 때 너무 후회가 된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여기 지금 민수와 민수 둘 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업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되게 행복할까? 근데 지금 김 감독님은 끝까지 눈을 반짝이며 굉장히 행복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그게 직업이 되었을 때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좀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로 놔두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김 감독님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구 자료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미있게 읽으면 안 된다. 분석할 수가 없다. 재미있게 읽으면 어느 순간 끝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분석하기 전에 책이 끝나요. 이게 제가 이제 쿠키님한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제 소설 되게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물론 저의 어떤 세부적인 전공이 소설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소설 전공자들은 소설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즐긴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서야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소설을 단순히 이렇게 제가 느끼는 방식, 그냥 막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감상하고 막 이런 거를 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업적인 게 됐을 경우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 중에 김점선 선생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그 에세이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행복이 단순히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직업이 돼서 초창기에 느꼈던 호기심이나 흥미나 즐거움은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연구하거나 좀 지속적으로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무언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 깊이 있는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보람이나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웹툰을 처음에 그릴 때 당연히 재밌어서 그렸지만 그게 직업이 되면 힘들겠죠? 게임도 너무 좋아서 했지만 프로게이머가 되면 하루에 막 진짜 막 10몇 시간씩 게임을 해가지고 전략을 연구하다 보면 더 이상 재밌는 게임은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어떠한 어떤 우리가 지경이라고 부르는 거기까지에 도달하게 됐을 때의 것도 저는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죠. 사실 하면 할수록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보게 되니까요. 근데 더 많은 걸 보게 됐을 때의 행복이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오감, 그러니까 뭐 다양한 감정들의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복하고 흥미롭고 즐거운 일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김 감독님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직도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60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분들의 그 놀라운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김 감독이 민수한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다고 큰일 안 나. 아니, 그래야 큰일이 생긴다.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쫄보처럼 살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김 감독은 그 말을 하면서 계속 걸었지만 민수는 걸음을 멈춰선 후 혼자서 그 말을 곱씹었다. 쫄보처럼 살지 마라. 그 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심리적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접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민수가 실수로 김 감독님에 대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조바심을 이제 가지면서 했던 생각 부분이에요. 어쩌면 별일 아닐지도 모른다. 박 기자의 말대로 다른 감독들은 문제 삼지도 않는 일이니 김 감독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김 감독 작업실로 가고 있는 민수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 되뇌었다. 김 감독은 화를 낼 테지만 어느 때처럼 다시 화를 거둘 거다. 김 감독은 자주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아. 가서 실수였다고 말하자.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 민수 마음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민수의 심장이 아주 빠르게 쿵쿵 뛰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을 때 그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접어왔어요. 맞아요. 너무 읽으면서 너무 그 감정이입이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아요. 살면서 실수. 그럴 때의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 감독님의 새로운 시나리오였던 우주에서 온 이다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서 온 이다를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지로가, 보내야 되는 그 장면에 대한 건데요.
이다의 가족이 데리러 온다는 걸 알게 된 지로는 이다를 숨긴다. 이다를 가지 못하게 막지만 이다가 있을 곳은 지구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다를 보내준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로는 어른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경계도 확실히 나눌 수 없는 어른과 아이인데 우리는 어쨌든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어서 와닿아서 제가 좀 줄쳐놨던 부분이고요. 네, 오늘의 민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